3월 26일 JBC 다 방송입니다. JBC 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인신감금 1092일입니다. 1092일. 제가 거의 3년 동안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인신감금 등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요. 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인신감금 1092일, 내일 1093일, 1094일, 1095일, 1096일, 1097일쯤 되는 날이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 만 3년째 되는 날인데요. 그럼 언제까지 할까요? 이 남자가 한번 끝까지 이 지지를 했으면 지지해야지 왜 갑자기 그런 말 하냐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도 버리고 저도 버리고 남은 거는 이제 우리 공화당 또 일부 친박 지지 세력들, 친박 신당 일부 이뿐입니다. 모두 헐헐 날아갔어요. 봄바람 타고 썰 날아가 버렸어요. 이번에 이제 이 공천 이제 거의 마무리 끝났습니다. 이 공천을 보니까 한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박근혜 아예 버리기를 작정했더구만요. 완전 박근혜 대통령 사족들, 친박 세력들 다 날려버렸습니다. 날려버렸어요. 어제 이제 한교안 대표가 가논클럽에서, 이 가논클럽은 뭐냐면요, 중견 언론인들의 친목 모임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유력 정치인들 불러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간담회 수준을 이제 얘기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OX로 답해달라, OX로 답해달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여기서 한교안이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OX로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 지금은 힘을 합쳐서 문재인 정권 심판투쟁에 나서야 할 때다. 빙신 꼴값 들고 자빠지고 앉아있네. OX로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 빙신아, 어이, 꼴값 들고 있어요. 이거 OX로 답변 못하는 자,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OX로 답변 못하는 자한테 이런 정당을 중심으로 뭉치라고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 뭉칠까요? OX 답변을 못하는 자들요? 전능아들한테 뭉칠까요? 아유, 이거는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런 OX를 못하는 자들, OX를 못하는 자를 법무부 장관에 앉혔습니까? 이 OX를 못하는 자를 국무총리 앉혔습니까? 이 OX를 모르는 자를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은 영의 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얘기한다는 것은 잔혹하다 할 수 있지만요. 대통령의 1월 3월 4일 날 그 메시지가 결국은 이 대한민국 자유파의 자존심, 자존감마저도 싹 꺾어버렸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이 나라가 대통령께서는 유영아만 눈에 보입니까? 유영아를 위한, 유영아를 그렇게 하면 됩니까? 자유우파 국민들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대통령께 경제적 이득을 취했습니까? 아니면 대통령께 어떤 사익간 관계에 있어서의 이득을 취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분들은 뭐 했습니까?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상인식이 일각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일각에서는 액면 그대로 말하면 이 대통령 지식실에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순실이 있다 그러면요, 지금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는 유영아가 제2의 최순실이다라는 얘기가 이미 기정사실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시고 결국은 지금 이렇게 된 거는요. 이렇게 된 것은 측근들의 잘못입니다. 측근. 왜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풍참 노숙을 하면서 엄동설안에도 대통령 석방과 탄핵 무효를 외쳐오고 했던 왜 조은진 대표를 멀리 하십니까? 왜 조은진 대표를 만나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께서 만나서 조 대표 손도 잡아주고 또 자유우파 국민들 격려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못합니까? 그것은 대통령이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공문이 분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봅니까? 지금 저들은 저렇게 하는데요. 저들은 불러도 대답이 없고 대통령 수족들을 다 잘라버리고 미원 공천에서 완전히 박근혜 지우기를 대했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거의 패족 수준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뭉쳐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게 대통령의 상인식입니까? 생각할수록요. 부글부글 끓습니다. 부글부글. 우리 공화당에 있는 분들은 3월 31일 날 대통령 이 3년째 되는 날 지금 이 석방을 촉구하는 나름대로의 집회 준비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집회도 못하지만요. 아마 다방면에 지금 집회를 준비 중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어제 이 선거 기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이 고등법원 지금 재심 거기서 그 부당성을 외친 사람들이 누굽니까? 미래통합당이 가서 외쳤습니까? 좌파들이 가서 외쳤습니까?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모든 메시지를 받고 대통령에 대한 그걸 알려냈던 그 사람들이 가서 외쳤습니까? 어제 그 사람은요. 의정부에서 비례대표 입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출마해서 대통령에 대한 그것들을 알리고 하려는데 비례대표 입원 받았어요. 입원. 네? 어떻게 할까요? 대통령의 메시지 해가지고 신박신당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요. 제자리에 있고 그들은 또 그렇게 대통령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대통령 석방을 외치고 탄핵 무효를 외쳤던 분들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고 또 3월 31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들마저도 대통령 곁을 떠나가면 의의할까요? 떠나가지 않는다고요? 그분들은 의의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뭐 솔직히 저는 굉장히 실망입니다. 실망. 뭐 인신강금이 돼 있는 분에게 너무나 쓴소리를 하지 마라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은요. 저는 이 답답한 것들을 여러분들 대신해서 터뜨려 줘야만 또 우리가 새롭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자유우파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버린다는 것은 양아치시죠. 양아치 아닙니까? 왜 하겠습니까? 우리 국민 복이 이거밖에 안 낸다 그러면요. 그 복을 찰로 찰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친박 신당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들, 이 과정에 있어서는 결코 유영하 변호사가 자유롭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받았던 분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렇게 등등했는데 친박신당을 만들어버렸습니다. 2월 20일 날 2월 말에 친박신당이 창당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친박신당과 지금 이 우리 공화당이 또 경쟁 구도로 갔습니다. 이걸 구도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민들이 만들었습니까? 조원진 대표가 만들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친박신당은 없을까요? 우리 공화당은 없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장난을 누가 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장난은 유영하 변호사도 친 것 같아요. 유영하 변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 장난을 쳐가지고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아니면 그렇게 해명을 해주세요. 지금 대한민국 우파 다 갈라져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아니다면 아니다고 메시지를 주셔야죠. 왜 메시지 안 줍니까? 어떻게 하라면 아닙니까? 예? 그 자유우파 국민들이 잘못했습니까? 누가 잘못했어요? 아이고, 대구에 있는 분이 잘못했습니까? 그 경기도 파주에 있는, 오늘 그 경기도 파주에 있는 우리 카라 선생은요, 아침부터 일산, 파주 뛰어다니면서 대통령 석방, 그 서명대 지금 한다고 정신없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제가 눈물 흘렸습니까? 그래도 대통령 믿는다 그럽니다. 대통령 믿는다 그래요. 이게 뭡니까? 미래통합당하고 저기 그대당 합치라며요. 이 치고 저기 치고. 예? 유영하 변호사 대통령 뜻이라고 미래통합국당에 공천비례 신청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유우파 국민들에게 눈길 한번 돌렸습니까? 눈길 한번 줬습니까? 왜 조원진 대표 안 만납니까? 왜 조원진 대표에 대해 여러 가지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 누가 장난쳤습니까? 누가 장난쳤습니까? 어제 한교안 대표 OX 탄핵에 대해서 OXR 산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OX 산이 아닙니까? 탄핵을 역사에 묻고 가자. 강을 건너자. 그것은 결국 박근혜 묻고 가자. 박근혜를 또 넘어야 된다. 강을 건너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그렇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한교안 얼마만큼 교활하게 말했냐면요. 유영하 변호사 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에 탈락한 것에 대해 가지고요. 박 대통령은 특정인을 공천해줘라 쓰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다. 이것은 이제 바둑에서 말하자면 가두기를 해버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정인을 공천해줘라. 그럼 유영하 변호사가 뻥칩니까? 뻥친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또 미래통합당 입당, 미래한국당 입당해라고 했다. 뜻에 따라 입당했다. 이미 유영하는 박근혜 대통령 뜻에 따라서 입당해라고 했고 입당했다. 그 입당한 이유가 뭐냐면 보수파 통합을 시키라는 그런 메시지. 어이구, 뭐 한 달도 안 남아가지고 통합 메시지 시킨다 그러면요. 보수파 통합 뭐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잘 안 됐는데 뭐 지금 한 달 안 두고 총선 앞두고 뭐 갑자기 뭐 그 말도 믿어야 될지 뻥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한교안은 특정인을 공천해줘라 쓰라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랐다 이거거든요. 그 다음 대통령이 말을 못할 수 있게끔 말을 못하게 막아버린 겁니다. 여기서 내가 특정인 공천을 해주라 했습니다 라면요 징징거린다고 할 것이고요. 이미 이것은 빠이빠이 된 거 아닙니까? 안 되고. 또 그대 야당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낸 데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께서 비록 옥중에 계시더라도 필요한 말씀 하셨다.
필요한 말씀을 자기 필요한 얘기만 한 거 아닙니까? 필요한 말 아주 귀한 얘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그대 야당을 뭉쳤다. 그러면서 앞으로 선거에서는요.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께서 그대 야당을 뭉치랬는데 왜 우리 공화당을 지지합니까? 우리 공화당이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이제 우리 공화당을 공격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메시지가 나왔다 그러면 잘못됐으면 처리해야죠. 나는 한때 그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치라 그랬는데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해야죠. 총선에 있어서 만약에 이들이 여러분들 대통령께서는 그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치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 친박 세력들이 지금 총선에 나와가지고 보수파를 분열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완전히 짓밟은 사람들입니다. 이래버리면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지금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대통령께서 조원진 대표를 만나야 될 이유, 자유우파의 손을 잡아줘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만약 이 상태로 가가지고 그대로 했다. 그대 야당이 이번 총선에 있어서 과반수 이상을 획득했다 합시다. 대통령 석방을 바랄까요? 과반수 이상의 획득을 했다 합시다. 저들이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막을 수 있을까요? 과반수 이상을 했다 합시다. 그들이 자유파 국민들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없다고 봐요. 이렇게 지금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오히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사람들을 더 입지만 좁히고 곤란하게 만들고 이래버렸습니다. 지금 이 미래통합당이요. 각종 여론조사 모두 다 거의 패배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총선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재작년에 6.13 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 도지사 빼놓고 대구시장 빼놓고 대구 경북지사 빼놓고 모두 참패할 것이다 라고 했더니 이야 그래도 부산 경남 쪽에서는 그래도 아닐 건데요. 다 참패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요. 미래통합당 100석 이상 못 넘습니다. 지금 110석보다는요 더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한 89석 정도, 89 정도 몰살됩니다. 안 그렇게 된다고요? 어떻게 당신들 위주로 생각합니까? 어떻게 이 정권을 잡은 좌파들인데 이걸 놓을 것 같아요? 놓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시진핑 도와줄 것이고 또 김정은이 형님 도와줄 것이고 문재인 숙부들 다 도와줄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잡은 정권입니까? 지금 이 열린 민주당, 더불어시민당 보세요. 친문 그룹들, 친조국의 그룹들 만들어가지고 저것끼리 빅매치하고 저것끼리 막 계속 뛰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소위 좌파가 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교안 눈떠물당은요, 자기들이 당선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좌파가 이 대한민국을 자기들의 정권을 잡고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조직적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요, 이 소위 보수우파들은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그러다 보면요, 이것은 패거리 족들이 형성이 되면서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들, 이 반대하는 세력들은요 철저하게 쳐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래통합당의 공천은요, 공천이 아닙니다. 제가는요, 쓰레기들만 다 이번에 위장, 물론 다 그렇다고 보지 않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한교안이 저런 자 밑에 있는, 한교안에 의해 공천을 받았던 자들이 다 교화를 해야 되고 위장 기회주의를 해야 되는 거 당연한 짓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우리가 뭐 세상에 대한 걸 뭐 합니다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총선은요, 황교안 날아가고 나경원 날아가고 오세훈 날아가고 다 날아갑니다. 그들이 공천했던 자들 다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구도 피바람 불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들, 이런 정치판을 예측도 못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치라고 했습니다. 뭉치면 뭐합니까? 뭉치자고 해도 그들은 그냥 팍 버려버립니다. 멸시해버립니다. 지금 이 대통령께서의 어떤 상적 판단은 굉장히 지금 잘못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제 편지를 보낸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저 편지 보내기 싫어요. 더 이상. 편지 보내고 나면요, 하루 종일 몸이 막 아파요. 막 붕 뜨고 있고 막. 이제 이틀 갑니다. 사실 이제 어제 제 생일이었거든요. 제 생일이었는데 그저께 편지 적고 어제 뭐 글 좀 적고 이러니까요, 저녁에 뭐 가족들끼리 밥 먹으러 가자. 뭐 밥이고 막 됐다. 보통 그날 뭐 술도 한잔 하려고 했는데 막 됐다. 소주 한잔 마실 까딱 힘도 없더라고요. 힘도 빠지고. 앉아가지고 집에 떡 앉아가지고요. 앉아 있으니까 참 내가 많은 짓이지 내가. 아휴, 이거 완전히 막 녹다운 돼가지고요. 앉아가지고 앉아가지고 글을 적고 뭐. 왜 글 적습니까? 적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왜 방송합니까?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미래통합당 중심으로 다 가버렸고 누가 남아 있습니까? 이 대통령한테 편지 적고 나면요, 이 첫사랑 편지도요, 3년째 이렇게 하면요, 대통령 읽지만 마시고요, 답을 좀 주세요. 국민들 편지를 읽는 거를 이제는 거기에 프레임에 빠지지 마시고 읽은 편지에 대해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그 편지를 책으로 내겠다. 그거 그만하세요. 그건 가면 안 됩니다. 뭐가 지금 국민들 뭐가 그렇다고 책으로 낸다고 합니까? 유영하 변호사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거 혹시라도 여러분들 편지가, 저는 만약에 제 편지가 그 책으로 논다 그러면요, 저는 가만 안 있습니다. 그 판매 뭐랄까요, 금지 소송 낼 거예요. 지금 이런 식의 사안이에요. 국민들의 뜻이 그 프레임에 빠져 있어요. 지금요. 안 그래요? 지금 왜 거기에 책을 내려고 합니까? 이 상태에서 대통령을 다 버리고 했는데, 자유우파 국민들 책 내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유우파 국민들에게 대통령께서, 아유, 우리 카라스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모든 걸 내팽겨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참 제가 너무나 아픕니다. 내가 그 한마디가 듣고 싶어요. 대통령한테 편지 적었던 구구절절한 내용들을 어떤 시기의 사고와 발상에 의해 가지고 그런 책을 내겠다고. 왜 그러냐면요, 저는 나름대로 글쟁이입니다. 글쟁이에요.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교보문고라든지 책방에 가서 놓은 책들 보면요,
죄송하지만요, 제가 볼 땐 책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런 것들을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런 자유우파 국민들은 진정코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를 나를 이렇게 지지했다라는 그 내용보다는요, 대통령의 한마디를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한마디.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어려워요. 대통령한테 가서 나를 살려달라고 합니까? 그분들이 대통령한테 가서 내가 돈 많이 썼으니까요, 누가 어디 가지고 돈 좀 빌려주시려 합니까? 그 사람들이. 오직 대한민국 자유를 지키고 역사 체제 진영에 승리하고 또 지난 4년 동안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분들, 그 손 한마디 못 잡아주는 거는요, 3년 효부예요. 3년 효부에 부모 3년 효부에 효자가 부모 3년 동안 병수발했습니다. 효자 없습니다. 이분들요 4년 이상 했습니다. 이런 충성심 있는 분들요 보셨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오늘도 제가 볼 때 전국의 시도당 다 거기에 서명대 유지하고 31일 날 대통령 만 3년 때 어떻게 서청대 가가지고 대통령 석방을 호소하고 알려야 되는가, 막 거기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발을 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 거리더라고요. 제가 그저께 조원진 대표를 만났어요. 저녁에 잠깐. 대통령 3년이 됩니다. 우리가 알려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뭐 대통령 메시지고 뭐 저는 제 개인 입장에서는 저는 뭐 됐습니다. 그랬더니 조원진 대표는요, 아닙니다. 그 조원진 대표는 뭐 정당인이고 또 정치인이기 때문에 가야죠. 근데 저는 언론인입니다. 제가 뭐 조원진 대표가 가자는 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따라야 한다. 저는 부당한 메시지는 안 따릅니다. 제가 저는 미디어의 관점이지만 그렇다고 또 이 정치인들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맞다고 봐요. 그 조원진 대표의 주장이 맞냐, 제 주장이 맞냐, 이거 옳고 그름의 문제 아니거든요. 조원진 대표는 그렇게 가는 거고,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조원진 대표요 대구에서 그쪽 후보한테요 많이 뒤지고 있습니다. 뒤지고 있어요. 그러면 조원진 대표는요 그 대구에서 올라오지 말고 완전 선거를 걸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대통령께서도 선거를 치러봐서 알다시피 지역구를 확 닦고 다녀야 돼요. 대통령 지금 석방해라고 지금 올라올 시간도 없어요. 막말로. 예? 밥 먹고 입 닦을 시간도 없어요. 그 정도 바쁩니다. 선거 해봤잖아요, 다들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대통령을 석방을 알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31일 그 걱정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와, 다 우리 조원진 대표도 참 진짜 충신이네요. 충신. 와, 옆에 허평한 장군도 이거 뭐 정 대표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뭐 해야지 그거를. 저는 옆에서 일부러 이제 바람 싹싹 잡았거든요. 이분들이 진짜 진심인가 그랬더니 진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뭐 이런 식의 뭐 시도해도 됩니다라고 이제 아이디어도 줬어요.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이제 될지 모르지만요. 저 아이디어 주고 왔어요. 지금 이 방송에서 무슨 아이디어입니까? 라고 하면요, 이 사람들이요 또 그 아이디어를 또 뭐 이렇게 해물까봐 저 얘기 안 합니다. 제가 밥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뭐 아이디어 제공해주고 뭐라고 그래가지고 하는데요. 제가 예를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정신과 치료와 정신과 병원에 가가지고 휴대폰이 고장 나가지고 맡기면요, 휴대폰 얼마나 나왔습니까? 예, 고장 수리해 줬기 때문에 이거 12만 원 나왔습니다. 말도 안 하고 막 카드 줍니다. 12만 원 끊고 옵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머리 아프면요 말도 안 하고 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 속병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속병을 풀어주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손을 벌립니까? 자발적인 후원은 고맙습니다. 손을 안 벌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저런 분들 만나가지고 제가 어드바이저를 해줘요. 얘기 충고도 해주고, 맞는 것 같습니다. 어제 조원진 대 비태롭다 그 말은요, 역설적으로 뭐냐면요, 이 현실을 직지해야 된다. 직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위태롭다, 이태롭다고 발만 동동 그러면, 아이고 위태로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조원진 대표는 당선됩니다. 뭔 소리입니까? 그 말하면 뭐합니까? 당선됩니다. 됩니다. 왜 정 대표 이런 방송을 왜 합니까? 왜 합니까? 아이고 다 좋다가 항상 이런 방송 하면 삐딱 합니다. 저 이제 더 이상 안 볼랍니다. 그렇게 말하면 뭐하는 거? 그걸 봤어요. 그런 시간이 있으면요, 조 대표 지금 이 선거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다는 말은요, 도와주려면 직접 내려가가지고 이내 전술로 대구 두류공원에 살든지 식당에 살든지 사람들 만나가지고 해주세요. 선거운동. 그렇지 않습니까? 됩니다. 앉아서 발 동동 구르지 마시고요. 현실이 이런 현실을 직지하고 이 직지한 것을 이겨야 되죠. 대통령 메시지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뭘 할까요? 그냥 아이고 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2017년 이제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후에 이 박근혜 대통령 구심점이 모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번 공천에 있어서 명백만 유지한 채, 명백은 조금 유지했습니다. 다 자르면 안 되니까. 거의 패족의 수준을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박들에게 계속해서 경고장을 날렸고, 또 불출마 압박을 했고, 또 공천 안 준다 그러니까 쪽팔리니까 그냥 막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불출마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친박들 누가 돼 있습니까? 지난 2월에, 지난해 작년 2월이죠. 한교안이가 당대표가 됐습니다. 한교안 당대표가 된 이유가 뭡니까? 일부 친박들이, 또 태극기 우파 세력들이, 탄핵무효를 외쳤던 그 세력들이 한교안이를 다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보호해 줬으면요, 지지해 줬으면 거기에 따르는 베네핏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교안이는 보호하기는커녕요, 지금 그때 사람들을 다 치버리고, 또 통합당, 이성정당, 미래한국당 공천에만 적극적으로 본인의 어떤 행동을 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천에 있어서 거의 친박들 다 잘라버리고, 대구 TK 지역만 보더라도요, 지금 이 사실상 이 박근혜 대통령 세력들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어서 지금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는요, 이 대통령 석방 또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역구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이 18대 총선을 앞두고 이제 당시 이명박 정권에 있어서 친박계가 대거 공천에 탈락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살아서 돌아와라,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친박 연대가 14석, 친박 무속석 연대가요 8석, 총 22석을 얻어가지고 소위 지난 18대 총선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가 전혀 친박계를 살리는 데도 도움이 안 됐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그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 하나가 힘을 합쳐달라 했지만, 결국 그들은 대통령의 메시지를 환영한다면서도 다 잘라버렸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연대든 통합이든 제의를 하자 해도 다 잘라버렸습니다. 자고로요. 이 정당에 있어서 대표가 나가는 정당은요, 건들면 안 됩니다. 저는 전에 조원진 대표 지역구에 있었던 우리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요. 조선일보 전 편집국장 출신. 그 양반이 이 조원진 대표 지역구에서 이제 다른 쪽으로 빠졌을 때, 이 양반들이 그래도 연대를 하려고 또 조원진 대표 지역구에 사람을 안 건드리고 있구나. 아니나 다를까 김용판이를 넣어버리더라고요. 이 강 국장 같은 경우는 실제 홍문종이 세력이단 말입니다. 이 강효상이요, 강효상. 강효상 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 홍문종 세력입니다. 홍문종 자르듯이 강효상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 김용판을 새겨버렸어요. 뭐 김용판 씨 뭐 당선되기를 바라요. 저도 열심히 하기를 바라요. 제가 여기 있으면 하지 마라 그러면요 또 고발합니다. 저를요. 선거법 위반으로 또 해가지고. 요새 방송하기가 상당히 지금 제가 우리 공화당 있는 한 분들 단독으로 못 띄워주는 이유는요. 저작권 침해 당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제가 단독으로 이렇게 띄워주면요. 이제는 단독으로 띄워주면요. 제가 선거법으로 바로 고발 조치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제목도 두리뭉실하게 달고 이래 나가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에 있는 분들 오해를 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선거 구도가 되기 전에 우리 공화당 출마자들 릴레이 인터뷰 하려고 했는데 릴레이 인터뷰 하겠다고 경남 진주에 있는 출마자 중에서 이제 연락 왔는데요. 뭐 제가 진주에 내려갈 상황도 아니고 또 그분 단독으로 이렇게 해주면요. 선거법에 제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까방송은 JBC가 인터넷 신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신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괜히 고소당해가지고요. 벌금 또 뭐 몇천만 원 물고 또 왔다 갔다 하면요. 그래서 그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를요. 자, 대통령 보수통합을 호소했지만 친박계 몰락시켜버렸고 또 박근혜 대통령 메신저 역할을 했던 유 변호사까지 이제 공천 컷오프 시켜버렸습니다. 얼마나 쪽팔립니까? 이번 공천의 특징은 황교안 세력 심기, 이 TK 공천, 특히 이제 친박 세력들의 몰락. 그래서 지난 총선, 그러니까 이제 18, 19, 20대 총선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효과가 총선에 있어서 부각됐지만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영향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기존 지금 언론들의 분석입니다. 저도 뭐 이제 그 분석에 이제 이렇게 한 표를 두는데요. 근데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뭐 어떤 이 상을 지금 만들었냐 안 했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 느닷없이 유영하 변호사 문제를 왜 그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조원진 대표를 만나야 될 이유, 또 자유우파 국민을 손을 잡아줘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요. 저는 국회의원들 재산, 이 재산을 많은 게 제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 많은 게 죄가 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혹은 재테크 잘해가지고, 혹은 마누라 잘 만나가지고, 재산, 돈 많은데요. 뭐라고 할까요? 그런데요. 어제 저녁에
정부가 이제 이 정권이 각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들 재산을 공개시켰습니다. 신고를 보니까요. 그런데 조원진 대표 재산 보니까 4억 4,394만 원을 신고했더라고요. 4억 4,395만 원.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들어봤습니다. 대구 경북 있는 다 TK 출신 의원들요. 재산 상당수 많더라고요. 조원진 대표 꼬레비도 꼬레비예요. 조원진 대표가요. 2019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재산 신고 내역이요. 7억 3,720만 원입니다. 7억 3,720만 원. 그런데 2018년도는 7억 5천. 그러니까 2018년도 7억 5천만 원. 2019년도 7억 3천만 원, 2천만 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4억 4천입니다. 작년 대비 3억 1천만 원이 재산이 축소됐습니다. 아이씨, 국회의원 삼선 의원 한 사람이 쪽팔리게 재산이 축소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와, 돈 벌어도 시원찮은 판이에요. 안 그래요? 요즘 저기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더라도요. 돈 서울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으면 8억 10억입니다. 자제분들이 결혼시킨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우리 조 대표님 자제분들 장가 어떻게 보내려고 합니까? 결혼 어떻게 시키려고 그래요? 아이고, 전직 국회의원이기,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재산이 작아서, 아이고, 며느리를 발지, 아니면 사회를 발지 모르겠지만요. 좀 깜짝 놀랐어요. 와, 무슨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요. 노예 먹고 살라 그러면 돈 10억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10억은. 예. 국회의원 한 분이 그 돈이 4억 4천만 원. 그래도 제가 생각했어요. 와, 이거 그래도 내보다 재산 많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나라를 위해서 했던 분들은 다 자기 다 돈을 썼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본인 재산을 지난 3년 동안 비교를 해봤을 때 재산이 수직 상승 올라가신 분 있습니까? 있으면 저요 하세요. 그거 있으면 수직 상승분 있으면 저한테 후원 좀 해주세요. 저한테 후원 좀 해주세요. 수직 상승 올라간 올라간 거에 대한 10분의 1만 다 알거지 됐어요. 그런데 HC는요 81억 840만 9천 원, 81억 840만 9천 원이 올해 신고됐어요. 81억, 자르고 81억이나 합시다. 아이고, 그 돈 있으면, 여러분들, 저한테 후원 좀 해주세요. 제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니까요. 며칠 전에도, 아이고, 우리 힘들어요. 여러분들의 힘이, 아이고, 내가 같으면요, 그냥 81억 중에서 30억 그냥 동당 칩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은 30억 지금 이 돈 펀딩, 클라우딩 펀딩을 하겠다, 유치하겠다 해가지고 하는데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홍문종 의원은 81억 되더라고요. 아이씨. 그 인생 홍문종 의원 지금 연세가 우리나라 연세로 지금 67세니까요. 66세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10년 이상 20년 동안 돈 쓰신다 생각하고요. 30억 정도 있고 50억은 나라를 위해서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홍문종 대표가요. 이 재산이 이제 원래 76억대, 그러니까 2018년도 이제 2018년도 재산 내역을 이래 보면 76억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81억, 약 3억이 늘어났습니다.
3억이 늘어나 버렸어요. 재산. 역시 뭐 이유가 있겠죠. 뭐 이런 뭐 이래저런 게 뭐 유입된 재산이 있을 것이고 뭐 있는데요. 하나 깜짝 놀라는 것은요. 경실련이 이제 2019년도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들 30위를 분석했는데요. 부동산만을 놓고 볼 때는 홍문종 의원이 240억 6천만 원이 밝혀졌어요. 240억 6천만 원. 그러니까 뭐 재산이 뭐 저는 뭐 240억, 24억인 줄 봤는데 240억이더라고요. 경실련이 이제 작년에 이 부동산을 보유한 가장 많은 재산이 있는 그것을 했는데요. 아마 지금 부동산이 더 뛰었기 때문에 참 그러고도 저기 책이지 않습니까? 저도 홍 대표한테 그 책을 3권 샀어요. 3권. 3권 사고 현금으로 샀어요. 세금으로 살 때 현금으로 한 돈을 더 줬어요. 공천 이거 후원이라고 생각을 받으세요. 더 줬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 책을 샀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것은 홍 대표가 이 우파를 같이 함께 우리가 같이 가야 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줬는데요. 우리가 벼룩이 간을 빼먹는다고요. 사실 이래 되면 벼룩이 간을 빼먹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힘을 좀 보태주십시오. 돈. 와. 그래서 보니까요. 이 돈을 번 사람들의 특징은 돈이 있는데도 없습니다. 제가 거지예요. 제가 다 썼어요. 뻔뻔해야 돼요. 뻔뻔하고. 이 좌파들이 내로남불이지만 사실 우파들이 더 내로남불이에요.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좌파의 내로남불이나 우파의 내로남불 똑같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대통령 변론비, 대통령 병원비 등 없을 겁니다. 이쯤 된다 그러면 대통령한테 이래 좀 해줘야 되잖아요. 조은진 대표는 재산이 7억대에서 4억대로 떨어지고 홍문종 대표는 재산이 오히려 작년 기준 대비 3억이 올라가 버렸으니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후원해달라고 엽서 왔습니까? 이게요. 돈 번 사람들 특징을 보면요. 아주 뻔뻔해요. 그냥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여러분들처럼 저나 개뿔이나 무슨 자유정의 찾고 진실 찾고 그래서 독립운동한 사람들 개 돼지 때 쫄딱 망하고 아버지 2번 다시 독립운동 하지 마이소. 왜 아버지 독립운동 해가지고 자식들 굴러 죽입니까? 독립운동이 아니 완장 하나 차고 그냥 막 이 침을 바닥가리 하고 왔다 갔다 했던 자들 얼마나 잘 삽니까 지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제분들한테 애국하지 말았어요. 애국운동하고 자유, 정의, 진실 그 사람 외치는 거는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알아준다. 아이고 하나님이 안 알아줘도 됩니다. 맞잖아. 지긋지긋합니다. 지긋지긋해. 이 사회가 이게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대접을 받고. 나라를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순수하고 착해가지고요. 불쌍한데 다 줍니다. 그런데 이 사악한 자들은요. 있어도 없는 척만. 아유 돈이 없습니다. 아유 제가 잘못 그때 봤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가문이 팟캐스트 할 때 홍문종 대표가 시계를 하나 이제 시계를 딱 차고 있더라고요. 시계를 찾는데 제가 얼핏 딱 보니까 그 시계가요
엄청 고가였더라고요. 엄청 고가. 그래서 제가 이제 야, 저 시계를 지금 차고 다니도 되는가? 그때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죠. 야, 저 시계가 지금 얼마짜리인데?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걸 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홍 대표 시계가 지금 그 얼마짜리가 차고 다닙니까? 아이고, 다들 운동한다고 시계 팔고, 금반지 팔고, 항암 치료받는 거 돈 다 쓰는데, 시계 이렇게 제가 이제 그런 얘기 지적 안 합니다. 아이고, 돈 있으면 하게 되겠죠. 네. 이 홍문총 의원 많이 도와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저도 오늘 한 100원 보낼까 합니다. 보내줘야죠. 1000원 보내든 10,000원 보내든. 결을 보세요. 나 의정부 출마합니다. 의정부 출마해가지고 청결을 받겠습니다. 그래놓고 싹 비례대표 입원을 받는 거 보십시오. 전국 시도 위원장들이 23일 날 조원진 대표에게 비례대표 출마하셔야 됩니다. 조원진 대표 왈. 내가 대구 달서병을 왜 버립니까? 대구 달서병이 나의 정치적인 나를 오늘날 있게 해줬던 그곳입니다. 사람이 영예가라는 게 이 지역구를 내가 버리면 내가 지역 국민들을 배신하는 겁니다. 제가 물론 비례대표를 받고 편안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지역구에서 제가 승부를 걸겠습니다. 딱 시도위원장들 여러 차례 했더니 이제 그만하세요 딱 하고 그냥 비례대표를 왜 조원진 대표 받을 만하잖아요. 고난의 길을 걸어요. 또 저도 그랬고요. 또 이 허평한 장군님 비례대표 받으셔야죠. 영번을 받겠다. 영번을 받겠다. 이미 받았다더라고요. 0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숫자 0이라는 게요. 0은요. 예를 들어 우리가 0이라는 숫자가 없으면요. 홍문종 의원이 80억 재산이 있다. 그러면 0이라는 숫자가 없으면요. 8원입니다. 8원. 조원진 대표가 재산이 4억이 있다. 그럼 또 0이 없으면요. 0이 없으면 4원입니다. 4원. 홍문종은 8원이고요. 0이라는 숫자가 대일 때는 자산적 가치가 올라가고 줄어들면 자산적 가치가 줄어듭니다. 이 허평한 장군님은 이번 총선에 있어서 나는 플러스 0을 역할을 하고 싶다. 각 지역에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본인 스스로가 비례대표로 들어가 버리면요. 다른 우리 공화당에 들어와 있는 참신한 인물들, 그 인물들이 불이익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비례대표 맞지 않겠다. 당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맞지 않겠다. 자, 이런데 홍문종 대표는 비례대표 맡았어요. 2번. 또 김문수 전 지사 2번 달라. 거기에서 신랑이 된 거 아닙니까? 저는요. 한국 정치사에서요.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살신성인을 하는 지도자들은 전 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 볼 때는 제가 조원진 대표를 띄워주기 위해서 허평한 장군을 띄워주기 위해서 그러는데요. 그런 사례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어느 정치인이 어떤 자기가 창당을 하고 만들었던 정당에 있어서 대주주인데 그 대표이사한테 저쪽 흠지에 가가지고요. 자판기 설치하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물건 팔아라면 팔겠습니까? 팔겠어요? 이 결입니다. 이 결이요.
저는 그걸 보고 야, 이 사람들 진짜 희생과 헌신을 하는 지도자구나. 이럴쯤 된다 그러면 저는 떨어지도 낙선되더라도 당당해야 됩니다. 낙선되더라도 당당한 모습. 다행히 뭐 상대 후보가 코로나19 확진 판결을 받았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방금 아까 뭐 문자를 보니까 그러던데요. 이 김영판 후보도 빨리 완쾌돼 가지고 성공하기를 바라요. 여기서요 우리가요 뭐 여러분들 상대 후보가 코로나 받았기 때문에 좋다고 박수 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영판 후보도 우리가 잘 해가지고 이 조 대표하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가지고 정정당당하게 변을 펼쳐가지고 이제 빨리 확진 판결을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정정당당하게 표기를 받고 싶을 바래요. 그게 좌파들 심판이고 그게 이 위장 우파들에 대한 지금 미래한국당 심판 아닙니까? 김영판 개인하고는 뭐 감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지 모르지만 김용판 후보도 빨리 확진 완쾌되시 가지고요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이기더라도요 정정당당한 승부, 지더라도 정정당당한 승부가 돼야 되죠. 한쪽이 절여됐다 해가지고 와 우리가 좋았다. 그 순간요 뭐가 마가 낍니다. 그 순간 마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쪽 분들한테는요 빨리 선거 사무실이 뭐 폐쇄된 게 선거 사무실도 빨리 열고 오픈해가지고 가라 이거예요. 하세요. 하시라고요. 그래서 혹시 또 이 조원진 대표도 코로나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같이 또 이럴 수 없으니까 항상 이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단디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오금자 선생님 뭐 댓글 보니까요. 이규택 고문 얘기 꺼내지도 마세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핏대 세우더니 그 가수도 잘해야죠. 잘하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돼요. 그게 이기는 겁니다. 여기서 그분들한테 뭘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권의 재산, 청와대 참모들 49명 중에 15명이 다주택자고요. 또 최강욱이라는 자는 렉세스 차를 몰더구만. 렉세스요. 렉세스. 이 죽창론을 부러져줬던 자. 렉세스 차를 일본 도요타 차인데요. 그 차를 몬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친일 외치던 최강욱이가 렉서스 차를 몬다. 차가 세 대랍니다. 변호사 출신이 그럴 수도 있겠죠. 예전에 이제 제가 몰았던 차가요. 예전에 제가 몰았던 차가 이 렉세스였습니다. 렉세스 차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이제 그 차 다 팔아버리고요. 제가 이제 그 차가 없는데. 제가 렉세스 차를 몰고 다니고 했는데 이 차 굉장히 고가입니다. 고가고 이런 자들이에요 다. 이런 자들 얘들 다 이상한 거 아닙니까? 내로남불 수준들 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요. 이 김종인이가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의 이제 선대위원장을 맡겠다
한교안이가 어제 저녁에 이제 집에 찾아가지고 간청했다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 김종인이가 통합당 선대위장에 이제 앉을 것 같습니다. 최근들어 김종인이가 이 자기 자서전을 통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또 문재인을 또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문재인도 김종인은 버리겠다. 박근혜 대통령 버리겠다. 그럼 남고 손잡을 세력은 바로 한교안 같은 위장 기회주의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 구도. 한교안이는 그자한테 가가지고 간청을 했습니다. 맡아달라. 그러니까 이제 늙은 김종인이는 받아들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한교안이가 완전 버렸다는 것은요, 이 김종인이가 한교안이를 박근혜 대통령이 완전 버렸다. 나가지고 완전 버린 자들, 탈박근혜 이 자들로 모든 것을 다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거대책 선거위원장 김종인이가 미래통합당에 이제 한교안 대표의 선거대책위원장 수락을 하기로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런 산인데도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가 유효합니까? 혹시 이 방송을 유영하 변호사 이 방송 보시잖아요. 본다 그러면요, 보신다 그러면요, 대통령한테 단디 잘 보고하세요. 보고하시라고요. 잘 하십시오. 참 가깝합니다. 아유, 진짜 무엇보다도 이 좌파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내각제 위장 보수 우파 세력들에게 탄핵을 당하시고 영의 몸이 된 상태에서 3년에 지금 이제 5일 뒤면 만 3년입니다. 두고 하나 대통령의 어떤 안위를 생각하는 분 없고, 이번 총선 되니까 한교안이는 마침내 대통령마저도 이제는 버리고 모든 자들을 다 제거해버렸고, 이 상태에서 우리 공화당과 조원진 대표는 그래도 끝까지 대통령을 그래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참 대통령을 그들이 버리고 안 버리고 떠나가지고 그런 현재의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또 저도 오늘 또 인신감금 1092일 박근혜 대통령의 저 사진과 이 인신감금 날짜 횟수를 저렇게 기록하면서 방송하는 저도 참 무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진실과 정의 파리하는 사람들, 박근혜 파리했던 사람들, 이들은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쓸쓸함이 더합니다. 섭섭해합니다. 섭섭해합니다. 대통령한테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편지를 써도 해도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버려야 된다 했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온갖 비판을 다했던 김종인이라는 자가 이 우파를 선거를 하고, 지난 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통합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이는 김종인이와 또 손학규도 있습니다. 손학규 민생당, 손학규도 입원을 받았어요. 손학규도 입원을 받고요.
H씨도 입원을 받고요. 지금 튕겨나갔던 김문수 씨도요. 입원을 요구했다 그럽니다. 입원이 뭔지. 입원이 뭐예요? 이번에는 자기들 찍어달라고요. 입원. 이 입원의 함정들요. 입원. 그 입원을 뭐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요. 저는 저한테 1번을 줄 테니까 뭐 좀 이래 정치해볼 의향이 있겠습니까? 하면요. 저는 또 얼마나 가지고요. 강아지 갖다 줍니다. 좀 가서. 저는 관심이 없어요. 자, 우리 공화당에는 지금 최일임 씨라고요. 그분이 이제 포스코 ICT 기술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전이죠. 전. 그분이 1번을 받았습니다. 서청원 의원 8선이죠. 뭐 할 말이 있겠지만 제가 내버려 둡니다. 임지연 대변인 3번 받았습니다. 박태우 4번, 5번 진순정.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누가 키웁니까? 하는 말 하더라고요. 좀 이래 인물 되는 분들 다 비례대표로 나가면 손은 누가 키우느냐 라는 이 나름대로의 불만도 노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오야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뭐 우리 공화당에서 결정됐다 그러면 받아들여야죠.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또 서청원 의원은 8선 이고 또 애원을 해줘야 돼요. 임지연 대변인도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여러분 하면서 열심히 했고요. 뭐 박태우 전 사무총장도 막 열심히 하고 막 뛰어다니고 또 진순정 이 대변인도 열심히 하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창원에서 이래 갑자기 이 지역구 출마하다가 이래 바뀐 또 잘 모르겠고 하지만 저는 이에 대한 논평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이 어디까지나 여기에 이제 우리 공화당의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서 뭐라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알아서 잘 결정했겠죠. 자, 31일 날 어떤 뭐 뭔가 획기적인 시가 집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날 우리 공화당도 알리고 대통령의 3년 이 인신강금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도 사람이 배신하면 되겠습니까? 무슨 배신요? 와, 우리 지키자 이거 해야 됩니까?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 생각하면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뭐 기분도 꿀꿀한데요. 꿀꿀한데 이 노래나 하나 듣고 갑시다. 모르겠다. 감사합니다. 차렷. 자, 아이고. 너희들은 모르지 우리가 얼마만큼 높이 나르는지. 저 푸른 소나무보다 높이, 저 뜨거운 태양보다 높이, 저 무궁한 창공보다 더 높이. 너희들은 모르지 우리가 얼마만큼 높이 오르는지. 솔개보다 높이, 저 벼사이 장새보다 높이, 저 꿈꾸는 비둘기보다 더 높이. 도요새 비록 자
있지만 또 요새 방송 중단되면요 뭐 다른 걸 하면 되고요. 이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우리 이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요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오늘 뭐 내일 죽더라도 뭐 노래나 들으면서 죽을랍니다. 어제가 오늘이 이승만 대통령 145주년 탄신일입니다. 탄신일. 제가 이승만 대통령보다 하루 먼저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140주년 탄신일이고 또 오늘이 천안함 폭침 10주기입니다. 제가 방송에 이걸 얘기한다 했는데 못했는데 천안함 폭침 10주기에 참 과연 저렇게 자유를 이승만 대통령 탄신 145주년 자유의 상징 또 이 천안함은 바로 북한의 어떤 만행들 속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한 지금 현재 유명을 달리한 분들에게 그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그래서 참 아직도 대한민국은요 이 순국 선열들 천안함 46명의 용사들 우리의 영웅들 부끄럽지 않게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되는데요 이 체제 역사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자꾸 대통령의 판단은 다른 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들이 죽었지만 어떤 사과도 받은 적도 없고 북한으로부터요 오히려 우리 자작극이라는까지 얘기하는 이런 모욕적 발언들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 네, 감사합니다. 차렷! 천안함 46명 용사들의 다시 한번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탄신 축하드립니다. 봤으면 저 5회 한 번씩 이승만 대통령 꽃 들고 이승만 대통령 묘비 박정희 대통령 묘비나 동작동을 갔다 올까라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